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어머니 통장 잔고를 제가 몰래 봤어요. 궁금해갖고. 궁금하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우리 엄마 얼마 있을까 딱 보니까는 아니 이런 큰일 났다. 우리 엄마가 노후가 답이 없는 거예요. 왔다 5시간 장사했어요. 5시간에 그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왔냐?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6만 원? 3,000원. 3,000원이요? 술 취한 아저씨가요 공산당 때려잡겠다고 비비탄총 하나 사준 게 끝이에요. 나 사진도 있어. 너무 슬퍼.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우리는 양말을 회전율을 올려갖고 장사하신 분들이 물건 공급받는데 이제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제일 슬프거든요. 장사꾼들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3번 들어요. 양말이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여기 꽉 채워. 이쪽 여기부터 저기 김치가게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버려 양말을. 그러니까는 양말 내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상하차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상하차보다 힘들어요. 근데 양말 이거 한 박스가 네. 무거운가요? 양말 하나는 가벼우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입구가 다 막힌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다 막히죠. 여기 이쪽부터 저 계단 끝부터요. 여기까지 양말이 꽉 쌓여요. 그러기에는 지하 창고가 좀 작아 보이. 근데 그만큼 빠지니까 하루 여기 나가는 물량이 얼만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무거운데요? 이거 혼자면 지우개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몇십 개 몇백 개니까는. 와.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싫어해요. 이거 진짜 일반 상하차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극한 직업이죠. 극한 직업.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도 오면은 저희가 맨날 뭐 줘야 돼요. 안 주면 택배 기사님 바뀌어요. 아, 밖에요? 직원분들이 예. 힘들어 하시진 않으시나요? 이제 으쌰으쌰해서 저도 같이 도와주고 올릴 때 혼자 하면요 무조건 그 다음날 안 와요. 어이구. 근데 17살의 나이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되게 이른 나이에 시작하셨네요. 맞아요. 슬픈 사연이죠.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어머니 통장 잔고를 제가 몰래 봤어요. 궁금해갖고. 그래요? 예. 궁금하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우리 엄마 얼마 있을까? 우리 아빠 얼마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딱 보니까는 아니 이런 큰일 났다. 우리 엄마가 노후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그거 보고서 진짜 마음이 너무 찡하게 아픈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많이 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장사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쫙 돌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벽 4시에 헌옷들이 쫙 나와요. 그럼 제가 친구들 10명 모아서 가출 청소년 척하고 나 옷이 없다. 이거 옷 좀 나 가져가도 되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 배 눌러 저 가출했는데 옷이 없어요. 옷 좀 빌릴 수 있나 하면서 진짜 그 한 구 마포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틀어서 양말을 이만큼 양말이래. 옷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헌옷들을. 네. 근데 이런 젠장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갖고 왔는데 근데 면허도 없을 때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따릉이 타가지고 따릉이 뒤에다가 그 거는 거 걸어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했는데 옷을 잔뜩 모았어. 근데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당근마켓 중고나라 팔려고 해봤는데 첫 달 매출이 13만 원이 나왔어요. 13만 원. 매출이요? 예, 매출이. 근데 순수익이 13만 원이지. 인건비 빼면은. 마진율이 몇 %야, 그러면? 그러니까는, 근데 13만 원이 뭐, 그러니까 내 돈으로 번 거니까 나는 그 인상 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열대 명이 있죠, 열대 명이. 그래서 그 고기 한 번 먹으니까 날아가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다르게 팔아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노점이에요. 처음에 헌옷 노점으로 시작했어요. 노점이요? 그래서 헌옷들 축구장에서 주워온 그 축구공 비비탄총 가지고 처음 노점을 나갔어. 아직도 기억나. 가지올에 어떤 교회 앞에서 했거든요. 왔다 5시간 장사했어요. 5시간에 그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왔냐?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6만 원? 3,000원. 3,000원이요? 술 취한 아저씨가요 공산당 때려잡겠다고 비비탄총 하나 사준 게 끝이에요. 나 사진도 있어. 너무 슬퍼. 그래서 그때 느꼈죠. 헌 게 문제구나. 새 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강서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그쪽 가면은 애기들 여름에 그 분수쇼예요. 분수쇼. 애기들 물장난하고 거기서 이제 비눗방울 팔다가 초등학생들한테 얻어 터지고 자전거 탄 초등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초등학교 남자애들. 그래서 막 비눗방울 그리고 이거 딱 있어. 아직도 있어요. 하나 몇 개 드릴게요. 좀 이따 못 팔아갖고 띵 하면 날아가는 거 있어요. 프로펠러. 그거 갖다 팔고 하다가 옆에 사이드로 양말을 꼈는데 이런 아이템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양말이 점점점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 내 매대에 양말로 꽉 차고 그다음부터 양말이 너무 많아졌어.
양말이 잘 팔렸나 보네요. 네, 양말이 잘 팔렸다도 있는데 그 시절 동안의 장사 스킬이 오른 게 크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혼옷을 팔려고 해도 잘 팔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땐 처음 했으니까 미숙해가지고 못 팔았고, 근데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양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스킬이 달라지신 거죠, 그러면? 장사하는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내가 자판기인 줄 알아. 손님 오고 얼마요 띵 하고 얼마요 띵 하고 이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손님은 내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고요, 최고의 호객행위는 손님이에요. 바람잡이. 그래서 그런 조금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아니면 스킬들, 예를 들어 지나간 사람 있다 하면은 양말 장사 내가 갑판대 노점이라고 가정할게요. 노점 갑판대 사람들 어떻게 하냐, 보고 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가서 양말 하나 공짜로 준다고 빨리 오라고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오죠? 아 이거 한 묶음 사면 한 켤레 공짜로 주는 거로, 세요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한 켤레 준다고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거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길거리 버스킹 가면요,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수 박효신 뺨치게.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관심도 안 가죠. 근데 춤을 진짜 못 춰요. 못 추는데 주변에 사람이 괜히 웅성웅성하죠? 나도 보게 돼. 그런 느낌처럼 일단 손님이 와야지 다음 손님이 오고, 한 명 한 명 짜제를 파는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르르 사갈 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딱 데리고 오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이 어디서 또 나타나요. 그럼 또 나타나. 그럼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급 스킬이에요 이거는. 고급 스킬이네. 네. 이런 거를 보통 막 컨설팅 업체들은 막 몇백만 원, 막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주고 알려주거든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다 무료로 알려주지. 왜 와?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컨설팅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은요, 돈 받고는 안 해요. 제 소신이에요. 컨설팅 같은 게 돈 받고 한 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물건 받으신 사장님들이 잘 팔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도매상의 당연한 서비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없이 물론 택배로 받는 사람들까지는 못 해주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아 이렇게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내가 장사해봤을 때 이런 특성이 있는, 예를 들어 양말 가게다, 그럼 상권 분석하고 아 여기는 어떤 양말이 맞겠다, 그리고 멘트 같은 거, 손님 한 명이 왔을 때 그 한 명을 5명의 한 명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 그리고 1000원 사는 손님을 10만 원 사게 하는 마법, 그런 노하우들을 그냥 저희는 이제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죠. 요거는 뭔가요? 이제 오더 들어오신 분들이 예전에는 수기장기라고요. 어딨냐 수기장기. 여기다가 이게 정석적으로는 여기다 써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떤 색상을 얼마나 시켰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장사하신 분들이. 그냥 그걸 좀 장사하신 분들 편하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품목별로 품목, 색상, 단가, 수량별로 전부 다 나와줘요. 장기가 직접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시키실 때 어떤 품목을 어떤 색깔 어떤 사이즈를 얼마에 얼마나 시켰는지 나올 수 있게끔 장사하는 분들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죠. 지금 현재 거래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거래처는 이게 저희 카페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수가 2,0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인가? 도합 합치면은 3,000분 조금 넘게 있는 것 같네요. 와, 그럼 거래하시는 분들이 3,000명 넘게 계시네요. 그쵸? 저희는 이제 물론 이 카페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된다고, 하루 나가는 물량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럼 보통 한 거래처에서 얼마 정도 사가나요,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이 없어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치킨집도 보면은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양말도. 가장 크게 들어온 주문건은 몇 켤레 정도 갔나요? 나는 수출 보내는 거, 컨테이너 꽉 채우니까 그게 제일 컸죠. 한 만 켤레 되나요, 그럼? 그럼 넘죠. 그러면은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지금 4분 정도 됩니다. 힘들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매일같이 전화 폭탄이 와요. 아, 전화도 많이 와요? 네, 전화 너무 많이 와요. 하루 몇 통 정도 오세요, 그럼? 하루에요? 셀 수가 없는데 그거. 최소 30통. 넘죠. 훨씬 넘죠. 그러면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영업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나와요, 항상. 새벽 5시 반에. 나오는 게 5시 반에 나오고요. 들어가는 건 11시에 들어가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잠이요? 잠은 한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들어오면 바로 기절하지. 일주일에 5번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6번이요. 6번이요? 네, 6번. 그러면 쉬는 날은 언제? 주일 쉬어요, 주일. 일요일에. 와, 그럼 하루에 17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워라벨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라벨의 기준을 하루로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로 담는 시간이 있어. 뭐 주 52시간이. 그러면 그거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워라벨의 기준을 하루, 일주일, 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20대부터 4에서 50대까지는 딱 일만 워만 하는 거고, 라이프는 이제 60대 이후부터 해야지. 즐기기만. 그렇죠. 60대 이후 때는 20대랑 체력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생각하는 머리 두뇌 회전도 다르니까는 지금 월을 워워워 하고 나중에 60살 때 편하게 살아야죠.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96라고 하나? 그러면서 내가 끝나고 막 영화 보겠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60대도 워라벨 외쳐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여기 도매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도 장사가 잘 됐나요? 아니죠. 처음에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 성장을 되게 빠르게 하신 것 같으신데. 빨라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동력을 저는 당장에 하나하나의 이윤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씨앗을 뿌린다 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눈 깜짝하니까 커지더라고요.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예.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20대 초반은 이제 학교도 가고 약간 회사를 가려고 취직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꿈이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사를 시작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삶을 즐기는 방식에 이 시장님 말씀해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얘기가 사람마다 시험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20대 이렇게 초중반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허슬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게 이제 청춘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지인 중에 한두 명씩. 근데 그거는 저는 청춘을 낭비한다 생각하지 않고요. 20대 초중반 이어가지고 얻는 이점이 엄청 크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 중에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도와준 걸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단순히 어려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처음에 공장 다닐 때 막 교복 입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젊음을 이용하는 방식이 막 술 먹고 막 클럽 가고 놀고 이런 것도 이용하는 방식 그 사람들한테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한테 지금 현재 청춘을 전념하는 모습이 조금 더 저한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면은 공장을 직접 알아보시고 그렇게 연결하신 건가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오해했던 거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공장에 양말이 쌓여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장은 주문 받은 대로만 오더를 줘요. 그러니까 물건을 줘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단가 조절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되는 건 떠나서 기계를 걸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양이 그러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가 계속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결론이 교복 입고 와서 동종침을 살자예요. 처음에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단가를 내가 맞추려면 수량을 맞춰야 되고, 심지어 그 수량을 한 번 맞추면 끝이 아니라 월마다 그 수량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복 입고 동종침을 샀죠. 통했나요? 통했습니다. 되게 좋으신 공장 주인분을 만나셨나 보네요. 저는 그래서 은사님이라 불러요, 항상.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양말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찾아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양말의 가장 큰 장점은 소자본 창업이거든요. 가끔 그거를 원재를 깨려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이름 하에 뭐 컨설팅 같은 이상한 거 받는 분들이 있어요. 돈 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주고도 해야 되는 게 시행착오예요. 그걸 왜 난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죠? 왜 돈을 줄이면서 돈을 내면서 시행착오를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경험이 자산이죠. 그 경험이 자산인 거고, 물론 진짜 상황이 급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분들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경험의 중요성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경험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요 양말 장사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상한 컨설팅 같은 거 제발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하면 차라리 저희한테 오면은 그냥 무료로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 다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으뜸 양말 홍보 한번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으뜸 양말이 상호가 으뜸인 건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양말 장사 하시는 분이나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서 단가도 비교해 보시고요. 와서 한번 품질도 직접 만져서 비교해 보세요. 그만큼 자신 있고 우리가 왜 으뜸 양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